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광해군을 내몰고 인조 반정을 성사시킨 반정공신 중 핵심인 이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반정에 앞장섰으나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다 사라진 이괄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괄은 1587년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과 출신이었으나 문장과 서예에도 능해 당대의 문무백관들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급이 빨랐습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으므로 이괄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쉽게 보였습니다. 1599년 명천 현감을 거쳐 1606년에는 형조자랑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12월 사간원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1622년 광해군 14년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을 때 부임에 앞서 김유와 이귀 등이 그가 제주 많음을 알고 반정의 비밀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이괄은 처음에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신립장군의 아들 신경유의 강요로 1623년 광해군 15년 4월 11일 이귀, 김유 등의 반정 세력과 합류하였습니다. 반정 세력은 능양군을 추대하고 당초에는 김자점이 반정군을 지휘키로 했으나 김자점이 약속 시각에 도착하지 않자 이괄 자신이 반정군을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은 이괄의 과단성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정군의 대장을 맡기로 한 김유는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거사장소 대신 자신의 집에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괄이 김유를 대신하여 군사를 움직이자 김유는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반정에 합류했으며 광해군을 찾아내 체포한 것도 이괄입니다. 이처럼 이괄이 인조 반정을 성공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다른 반정 공신들에 비해 나이가 너무 젊었습니다. 반정 공신 중에서 김유와 신경진은 둘 다 이괄보다 10살 이상 연상이었으며 심지어 이귀는 그 나이가 이괄에게는 아버지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훌록은 이귀나 김유 그리고 신경진보다 낮은 2등 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김유와 신경진은 둘 다 인조 반정 시점에서 이미 이괄에 비해 관록을 상당히 많이 쌓은 데다 김유는 임진왜란 때 탕금대에서 전사한 김여물의 아들이며 신경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최고의 맹장이라 불리던 신립의 아들이었습니다. 훌록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귀는 반정하던 날 이괄의 공적이 많았다고 역설하였으나 김유가 고집하여 2등 공신으로 한성 판윤에 제수되었고 평안도 지방의 오랑캐의 침입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다시 평안 병사 겸 부원수로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조 2년 1월 벼랑간 이괄이 정충신, 한명년 등과 함께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변이 조정에 들려왔습니다. 이괄의 아들 이전이 역모에 가담한 것이 확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귀는 물론 사간원과 사원부도 합세하여 이괄의 국문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전은 이때 아버지인 이괄의 군중에 있었는데 금부도사와 선정관들이 이괄의 아들을 잡으러 들이닥쳤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던 이괄은 금부도사에게 아들이 잡혀가면 다음 차례엔 화가 자신에게도 닥쳐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반역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자 이들을 모두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의 반란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한성에 있던 부인과 장인, 이방좌, 아우이도는 능지처참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괄군은 임진강 나루터에서 광군을 격파하고 한성으로 진격했습니다. 한성의 함락이 눈앞에 닥치자 인조와 김유, 이귀 등 서인 반정공신들은 공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울을 버리고 도망한 지 불과 30년 만의 일입니다. 이괄은 군사를 일으킨 지 19일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선조의 서자 흥안군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이괄이 한성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광군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괄군이 한성에 머물지 않고 인조를 추격했다면 인조는 방군에게 체포되었을 것이며 이괄의 세상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이괄의 군대는 알령에서 도원수장만이 이끄는 토벌군에게 참패했고 이괄은 이천 묵방리로 달아났다가 부장이던 이수백과 기익헌 등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괄은 육신이 짓밟히고 목이 잘리는 능지처참의 꼴이 되었으며 수급은 인조가 피난해 있던 공주로 보내져 효시되었습니다. 이괄의 목을 바친 두 사람의 부하 중 이수백은 마탄에서 패하여 수급이 잘렸지만 기익헌은 조용히 향리에서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괄의 반개 손자 이복령이 숙모인 진주강 씨의 강보에 쌓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화를 면하기 위해 조선시대 내내 고성희 씨 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진주이 씨로 본관을 숨기며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에서 살아오다가 대한제국 멸망 후에야 고성이 씨로 환원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병사 이괄이 거느렸던 병력은 정예병으로 15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런 정예병을 내전으로 잃었기 때문에 정묘오란과 병자오란 당시 조선이 초기 방어에 실패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괄이 패하자 평안도의 여진족을 방어하던 병력의 일부는 역적으로 몰릴까봐 여진족의 투항에서 후금의 길잡이 노릇을 했으며 한명년 장군과 아들 한윤의 부하들도 홍타이지에게 투항하여 조선의 실정을 낱낱이 알렸으니 이괄의 난은 결국 병자호란의 전초를 만든 셈입니다. 오늘은 김묘, 이기와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켰으나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다 평정된 사실에 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괄이 난 평정에 기여한 임경업 장군에 관한 역사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